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다우지수와 글로벌 증시가 훈풍을 이어가고 있지만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50년간 글로벌 경제 사이클상으로 평균 5년 또는 최대 10년 내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는 점을 직시하면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아주 높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해외 증시는 상승 중이며 금과 달러, 유가 모두 약세이고 은은 상승 중입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친다면 여러분은 능력에 따라 몇 배부터 수백 배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위기 폭발, 현금 200배 굴려 왕부자 될 사람 꿀팁, 자, 이걸 제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보시면요, 자, 많은 미래학자들이 2020년 금융위기가 터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이 가뜩이나 경제가 취약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김으로써 아주 심각해졌어요. 자, 2020 200배, 정말 이게 얼토당토지 않는 숫자인지 정말 그런지 이 돼지를 보면서 자, 돈다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왜냐면 그 전에 여러 번 들었어도 오늘 것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했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ETF 코스피 추종 상승 하락장 투자 4가지. 자, 먼저 상승장에는 큰 틀에서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코스피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제 삼성증권의 코덱스 있죠. 그 증권사마다 명칭이 다르거든요. 자, 코덱스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 1곱하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를 추종해요. 다만 코덱스 200개를 코스피에서 200개를 뽑은 거라서 100%는 아니고요. 거의 9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또 상승장에 코덱스 레버리지 EX, 자, 2 곱하기.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얘는 이제 200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코스피 지수의 그대로 2배 똑같이 거의 뭐 100% 가까이 연동해 가지고 추종을 합니다. 하락장 볼까요? 이번엔 이제 떨어질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 또는 리버스라고 있어요. 자,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코스피를 추종합니다. 거의 100% 가까이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빠진 만큼 얘도 연동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락해야 먹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게 상품 이름이거든요. 즉 이번에는 이제 200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100% 추종은 안 하고 90% 플러스 마이너스 추종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자, 인버스 하락하면 먹는 것 곱하기 2짜리예요. 즉 2배 먹는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자, 2000이 1000이 갔다. 그럼 얘는 배 떨어져서 그러니까 2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2 곱하기라는 말은 이제 3배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3배. 자, 증권사별 코스피 주가 추종 명칭 여러분들이 혼동하는데, 자, 이것은 거의 다 이 코스피 이거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 거고 회사의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코덱스입니다. 자, 미래에셋은 타이거, 국민은행, 국민은 KB스타,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 킨덱스, 하나는 아리랑, 우리자산운용은 코세프. 자, 어느 것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면 되는데, 그래도 회사가 좀 큰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아마 이제 금융위기 때는 이걸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상품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해야 하니까요. 금융위기 ETF 대박 투자 장점. 자, ETF는요 정말 엄청난 이게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상시는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그 중간 형태인 ETF가 됐든 아예 그냥 손을 끊으세요.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자, ETF 장점은 상승 하락 양방향으로 투자한다. 떨어져도 먹는 게 있고 올라가도 먹는 게 있고, 투자 분야 다양, 즉 펀드 플러스 주식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0.3에서 0.5%.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 수수료는 웬만하면 모바일로 직접 해야지, 거래를 해야지 그 증권회사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수료가 높습니다. 현금화하기 아주 편리해요. 왜? 팔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자 ETF를 팔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자, 그다음 분산 투자 효과, 그리고 해외 투자 활성화. 지금 해외 투자도 얼마든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국가 지수를 추종화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히 금융위기 때는, 하락할 때는 인버스는 뭐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떨어지는 거고, 상승장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묻어만 놔도 먹는 거예요. 금융위기 최고의 상품은 바로 ETF. 우리 코스피를 추종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라든가 타이거라든가 킨덱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8단계를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 번 했는데 이건 이제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코스피 1800에서 2300은 소의 경험을 삼아서 박스권 투자를 하면 돼요. 자, 한 단계씩은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금융위기냐?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 투자하게 해요? 대략 저는 한 1800이 무너지면 사실상 금융위기로 봅니다. 1799, 1700.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제 하락할 때 먹는 게 인버스인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2 곱하기 하지 말고 1 곱하기.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자기 원금의 1배에서 2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1600대로 떨어졌다. 이건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융위기 확률이 훨씬 높아졌고 이미 금융위기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덱스 곱하기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이걸 들어가면 됩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명칭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여기는 1699에서 1100. 꼭 1100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가 방향점을 제시했어요. 자, 3배에서 4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입 국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글로벌 증시에서 빨리 빠지고 또 올라갈 때도 가장 먼저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1100까지 갈 때 해외, 뭐 다른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 아메리카 쪽은요, 이제 반토막밖에 안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그곳으로 갈아타라 이거예요. 1 곱하기나 2 곱하기로. 우리나라 코스피 한 이 정도 됐을 때.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역시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이처럼 불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6억까지 불렸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상승장이에요. 여기 빨간 것은. 1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억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6배 먹었으면 자, 이번에는 66에 36, 3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자본으로 투자하더라도 이 코스 원칙만 잘 지키면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제 10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해외 주식을 했더니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1100이나 1200 선 이 정도는 이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니까 코덱스 200 1 곱하기. 자, 상품 이름입니다. 코덱스 200 1 곱하기. 타이거 200 1 곱하기. 이걸 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7배에서 12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은 거예요.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 명칭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이걸 매수해가지고 13배에서 36배, 대략 한 1900으로 잡았던 까닭은 일단 현 고점인 대략 한 25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00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안전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회복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바닥장에 해외 투자한 거하고도 반대예요. 역시 상투장에 이제 해외 걸 투자하는데 뭐 아시아, 유럽, 미국을 넘나들면서 주가를 추종하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개별 종목을. 주가 추종하는 걸 잡아서 1 곱하기나 2 곱하기를 잡아서 불리면 37에서 74배까지. 그런 다음에 대략 2000 정도 되면요. 코스피. 자, 이제는 증시 손을 떼세요. 평상시에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많이 벌어봤자 2배인데 코스피는 제가 말했던 37배. 이렇게까지 못 벌더라도요.
서너 배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 투자만 하면.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은 늦게 회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최대 75에서 210배까지 벌기 때문에 제목이 210배라고 한 거예요. 자, 한 단계씩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소액 경험부터 원래 8단계 부동산 뺐으니까 7단계죠. 이 하락장 3단계와 상승장 3단계 이렇게 한번 쭉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자, 오늘 현재 짝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2223 지금 지수는 22포인트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1포인트 상승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이 코덱스 인버스. 그러면 얘도 역시 1% 이번에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하락이 하죠. 여기 0.95 하락한 걸로 나왔네요. 실질적으로는 1포인트 하락했는데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얘도 1포인트 거의 적중하죠. 그대로. 자, 이번에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인버스 뜬 사람은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얘는 100% 추종을 안 한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200개를 뽑은 거니까. 이게 명칭이에요. 코덱스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타이거에서도 타이거 곱하기 200 선물 인버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역시 뭐 5,850원인데 1.85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1포인트 상승하니까 당연히 2 곱하기 인버스를 든 사람이 그 2배인 2% 가까이 하락을 하겠죠. 약간 좀 오차는 생기죠. 자, 이번에 코덱스 200 자, 상승 그대로 했으니까 얘도 역시 1% 상승했네요. 그렇죠? 거의 뭐 흡사. 이번에는 2 곱하기 즉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장의 2배로 먹는 거거든요. 상품이. 자, 얘가 이거에 2배를 먹어야 하니까 2% 가까이 올랐겠네요. 역시 1.83 이렇게 올랐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4가지 하락장의 이 2가지 상품, 상승장의 이 2가지 상품 해서 박스권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먼저 예행 연습부터 보면 자, 코스피가 아까 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2300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2300을 목표로 두고 그럼 올라갈 것으로 대비한다면 뭘 들어야겠어요? 바로 이거 코스피 코덱스 200 1 곱하기를 들면 되겠지.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뭐 어차피 예행 연습이니까 10만 원 이내에 사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뭐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나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떨어질 거 생각한다면 어차피 연습이니까 인버스를 들어가면 돼요. 왜? 단기간에 지금 2100대에서 2200으로 올라왔으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자,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박스권을 설정해서. 보시면 증권사를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고요. 모바일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법도 알아둬야 돼요. 어떻게 모바일로 사고 파는지. 이걸 해야만이 바로 수수료가 크게 절약됩니다. 샀다 팔았다 자주 해야 하거든요. 금융위기 때. 그러면 펀드회사에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코스피 2100에서 2300이 박스권인데 자, 박스권은 지수 등락에 따라 변동. 즉, 뭐 2200에서 300이 될 수도 있고 2300에서 400이 될 수도 있고 2000에서 21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만 원씩 각각 4개 상품, 이 4개잖아요. 자, 상승장, 하락장 1 곱하기, 하락장 2 곱하기, 그 다음에 상승장 1 곱하기, 상승장 2 곱하기, 이렇게. 자, 코덱스. 그리고 인버스 1 곱하기,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즉, 하락할 때는 이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 코덱스 200 1 곱하기,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 자, 이 4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할 때. 자, 상승은 박스권 고점에서, 그리고 하락은 저점에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락 저점에서는 이번에는 하락하면 이제 저점이라면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코덱스 200 1 곱하기, 코덱스 레버리지 바로 이거에 투자하면 되겠죠. 이제 예행 연습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지금 아까는 2단계였고 이번에는 여기 단계입니다. 여기. 자, 약 1800대가 무너졌다. 뭐 꼭 1800대라 1700대 하라는 법은 없어요. 뭐 1800이 해도 됩니다. 왜? 이거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팔면 돼요. 뭐 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 투자했네, 잘 투자했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보시면 여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인버스 1 곱하기 약 원래는 1포인트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자 코스피 1799에 1700에 보통 투자를 해라. 이게 좀 안전하다. 안정 추구하려면요. 코스피 바닥까지 아예 그냥 바닥이 뭐 1000이 될지 700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닥까지 그냥 묻어놔버리는 것도 돼요.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만 투자하세요. 자, 2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 복리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묻어놓으면 2배 먹는다 이거예요. 코스피 상승하면 매도하고요. 잘 들으세요. 코스피가 올라갔다. 지금 하락장 나는 투자했는데 올라가면 팔아버리라고요. 하락하면 사라고요. 이걸 반복 진행하면 더 먹습니다. 그런데 자 모바일로 매매하면 횟수별 수수료를 미리 한번 계산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100번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 몇 %로. 자, 그리고 1600대, 자, 여기 1600대, 그 다음이죠. 여기 1600대. 지금 현재는 2단계잖아요. 1600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기는 그냥 골치 아프다 그러면 묻어놓으면 됐는데 많이 못 먹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2 곱하기로 이때 들어가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수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걸로만 하면 안 되고 거의 아마 일치는 할 텐데 이 바닥이라든가 또는 상투 이건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 이번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자, 하락장 이번에는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아까 여기에서 1600대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계속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터진 거죠. 예를 들어서 2200인데 여기 지금 1포인트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코덱스 얘는 올랐으니까 하락장에 먹는 거 있으니까 2배 손실을 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포인트. 그러면 2포인트 먹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 때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스피 1699에서 대략 1000 사이, 좀 길죠? 이 사이에 2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거의 코스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바닥은 1200에서 700까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7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터진 다음에 중국에서 터져요. 그러면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사이 대략 중간 1000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봐야 돼요. 안정을 추구하려면 코스피 바닥까지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로만 그냥 투자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이거. 굳이 막 이걸로 가지 말고. 근데 돈을 이것도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니니까 저 같으면 이제 3번을 권합니다. 뻔짜니까. 코스피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매수하는 걸 반복 진행. 바로 2번 단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지금 하락장을 투자했잖아요. 그것도 2 곱하기로. 그러면 올라가면 던지세요. 그리고 떨어질 때 그냥 잡으세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러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 번 사고팔고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모바일 매매 횟수별로 이미 수수료를 사전에 계산을 해서 내가 몇 번 해야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자, 2 곱하기 복리 이자로 나갑니다. 2 곱하기를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2000에서 1000까지 2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2000에서 1000. 지금 더블이 떨어진 거니까 1억을 번 거죠. 1억 투자했으니까. 근데 2 곱하기를 하면 2억을 번다고요. 1 곱하기는 1억을 벌지만 2 곱하기를. 그런데 그 2억을 버는데 그냥 2억을 벌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나머지 2억을 투자했으니까 2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 1억은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형태가 돼요. 이게 복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할 점이 있어요. 복리이자라서 장기간 투자.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의미는 막 3개월, 4개월 이렇게 길게 투자하면 안 돼요. 물론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1690에서 3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막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면 안 되고 도중에 쉬었다가 막 투자를 해야 돼요. 수수료도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 그냥 묻어놔 버리는 것은 조심해라. 2 곱하기는. 자, 1100대 상승장 코덱스 200. 이번에 1100대까지 이제 100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상승장 코덱스. 자, 이걸 좀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1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 해외,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데를 보라고 했죠. 즉 어디를 보면 되냐? 니케이 225. 인벌스 봐야죠. 늦게 떨어지는 것들 하락하는 거니까. 상해종합 인벌스, 인도, 자 인벌스, 그 다음에 유로스 인벌스, 그 다음에 영국 인벌스, 독일 인벌스, 미국 다우나, 나스닥 이런 것들 인벌스, 그 다음에 자 미국 S&P 500 인벌스, 브라질 인벌스 이렇게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국가 여기에서 하락 속도가 느린 것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면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해외 지수 추종 인벌스 1 곱하기를 해도 되고 2 곱하기를 해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펀드이사에서도 코스피 1100 전후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100이 빠졌는데 50밖에 안 빠진 나라 중에서 이 중에서 안정적인 나라. 그리고 하락 속도가 느린 곳을 고르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투자 상품의 거래량, 금액 분석 투자. 당연히 거래량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해야겠죠. 투자 대상 국가의 상황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죠. 또 환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한 곳이나 두 곳, 여러 나라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타켓으로 그냥 연구 하나 했다. 하나 하거나 또는 연구하고 했더니 얘는 그 다음에 들 떨어졌네.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곳 정도 집중 투자해라. 지수는 상황에 맞게 융통적. 자, 이번에는 이제 상승장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끝났으면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다른 나라 해외에서 재빨리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2223 이제 1% 뛰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먹는 거예요. 1%뛴 것으로 그대로 먹었네요.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코덱스 200은 100% 200개를 추스린 거니까 코스피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200이 안 붙어야만이 거의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추종합니다. 코덱스 200 1 곱하기 코스피 1100에서 1200. 자, 박스권 형성인데 융통성 있게. 지금 이제 1000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량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이고. 안정 추구하려면 그냥 코스피 상승까지 코덱스 200 1 곱하기만 해라. 아까 하락장에 이것만 하듯이 1 곱하기만 하듯이 상승장에도 이것만 해라 이거예요. 뭐 2 곱하기 하면 머리 아프다 그런 사람들. 근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이것만 해갖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2배밖에 못 벌잖아요. 2 곱하기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하락하면 매도, 상승하면 매수. 즉 이때는 상승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팔아버려야죠. 그리고 상승을 하면 매수하라고요. 그렇게 대응만 하라고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놔놓고요. 이해가셨죠? 자, 모바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횟수별로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 번 갈아타기 해야 하니까 모바일로 1200대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 진행.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에요. 만약 1200 이번에는 더 올라갔네요. 아까 1100에서. 그러면 이때는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라. 자, 이번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입니다. 상승장도 2 곱하기가 있죠.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지금 현재 2200인데 자,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다. 자, 여기 1포인트 뛰었으니까 상승장 더블이라고 있잖아요. 1.83. 여기는 1.83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200이었기 때문에 거의 2포인트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 코스피 1200에서 1900 상당히 이 긴 기간 동안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좋아요. 상주권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안정 추구하려면 코스피 상승까지 코덱스 200 1 곱하기만. 그러니까 2 곱하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라고요. 여기 1 곱하기만.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매매 횟수별 수수료 계산하고 1900대 해외 지수 추종을 합니다. 만약 1900대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거 하라 이거예요. 해외. 상승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별로 체크 확인. 자, 여러분들 뭔 말이냐. 이 하락은 1년 안에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과거 데이터 상으로. 근데 이 상승은 V자 회복이냐, U자 회복이냐, W자 회복이냐, L자 회복이냐에 따라서 4,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계속 올라간다고 2 곱하기를 묻어놓으면 난리 납니다. 복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은 오히려 하락장보다 더 유의를 해야 돼요. 2 곱하기 복리 이자율이 높죠. 장기 투자는 금지입니다. 자, 이번에 역시 상승장도 이제 해외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2000 가까이 회복하면 다른 나라, 자, 늦게 떨어진 놈이 또 늦게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금융위기 시에 이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이렇게 상해 인도, 뭐 독일, 브라질, 영국, 미국, 유로스, 미국.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융위기 시에 국가 안정도 높고 상승속도가 느린 곳 선별 투자하고 투자 상품 거래량, 금액 분석 이렇게 해야겠죠. 투자 대상 국가의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한 곳이나 두 곳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나라를 하면 안 되고 한 곳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이나 두 곳 이렇게 아마 중국이 터지니까 중국에서 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 거래 해야겠죠. 중국은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같이 추락할 거예요. 상승 동력이 있는 해외 투자 선정. 상승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별로 체크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4, 5년 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2 곱하기, 즉 레버리지 말하는 거예요. 명칭.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금지, 복리로 이자가 너무 세게 붙을 수 있으니까 이자도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코덱스를 뭐 인버스라든 레버리지를 하든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또는 자 컴퓨터에서 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외국인 동향은 어떻고 기관 동향은 어떻다. 그리고 증권사별로는 어떻게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월봉, 일봉, 주봉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매도가, 매수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잔량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현재가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더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그 위에, 난 더 싸게 팔고 싶다면 더 그 밑에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 이제 이 총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8단계 하나하나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스톱해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금융위기 시에 코스피 등락지수 실질적으로 그럼 보자고요. 예전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1138까지 갔던 게 280까지 1997년부터 뭐 98, 99년 이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100부터 떨어진 건 아니고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고 대략 한 600대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회복한 건 1000이네요. 4배 회복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도 먹고 올라갈 때도 먹는 거의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뭐 IT 버블 어떻습니까? 400까지 떨어지다가 또 900까지 올라가고 뭐 카드 대란 또 50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말 75포인트, 마이너스 55포인트, 마이너스 43포인트 거의 반토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계속 지금 버블이 터졌다 회복했다 그런 거예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200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1200까지 추락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600, 700부터 실질적으로는 여기 1000부터 떨어졌지만 떨어져가지고 대략 여기 보시면 280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정도. 그리고 올라가는 회복 기간 역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는 2년이면 거의 뭐 금융위기 때 옛날 외환위기 때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회복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좀 달라요. 떨어졌을 때는 날짜 보니까 여기 보시면 1년 만에 2000 대략 2000에서 900대로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근데 회복은 보면 여기 지금 1900대니까 200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2008년, 2010년 어떻습니까? 2년 걸렸죠. 도합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3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다른 나라들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미국발 금융위기 때 50. 물론 우리나라 IMF 때는 7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미국 50,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영국 47. 자, 그리고 일본 50, 중국 70%, 독일 50. 그 다음에 이탈리아 70. 즉 국가 어떤 이 안정성이 떨어진 나라들은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나라는 50%. 이번에 중국발 금융위기 터지면 모든 나라가 50%다 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년 단위예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70년부터 2015년까지 적혀 있는데 5년 단위로 뭐 크고 작은 오일 쇼크부터 시작을 했고 뭔가 계속 터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만 거의 금융위기가 안 터졌어요. 여기 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물론 작은 걸 본다면 서유럽 그때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그리스 유동성 문제 있었잖아요. 스페인 그걸 하나로 든다면 뭐 5년 전에 이게 터졌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하지만 지금 상당히 기간상 사이클상으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월간 하락률을 봤더니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보면 정말 하루 만에 20%가 폭락할 때도 이렇게 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만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옛날 금융위기 때는
외환위기 때는 약 700대에서 2000까지 갔다가 떨어졌고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약 900대에서 1500 후반대까지 갔었다. 자, 정말 돈벼락, 여러분들 벼락 중에서 가장 좋은 돈벼락을 한번 어떻게 맞을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최대 200배까지 굴린다고 했는데 200배가 아니라도 10배는 쉽게 굴릴 수가 있다. 국가의 경제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는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전에 준비된 사람은 그러한 위기가 일생일대에서 황금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 분들은 더 큰 기회의 장인, 금융위기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ETF, 주식 등으로 부자가 되고자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정보란을 보시고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